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주학의 역사에 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사주학은 명리학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는 우리 음양오행학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른 말들을 쓰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주학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겠죠. 먼저 사주학의 역사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대부분의 분들이 이 사주학, 음양오행학은 중국에서부터 유래가 됐다라고 잘못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분들이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 사주학은 중국의 것이 아니고 우리의 고유한 학문입니다. 사주학은 예부터 이제 민간에서 내려오던 것을 조선시대에 정도전 선생님이 집대성하셔가지고 이 체계적으로 원리를 밝혀놓은 그 이론이 사주학이라는 것이에요. 자, 제가 사주학이 중국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수도 없는 증거들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 제가 우선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 간지에 관한 얘기인데요. 간지라는 것은 뭐를 말하냐면 갑자, 을축, 병인, 정묘 이런 이제 사주학을 하기 위해 가지고 반드시 알아야 되는 천간과 지지를 말하는 게 간지예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에 모든 해, 연도 이런 것들을 다 간지를 사용해서 나타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임진왜란, 병자호란, 정묘호란, 이모군란, 무오사와 갑자사와 다 이렇게 큰 사건 앞에 그 해를 나타내는 간지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중국에는 이 간지를 사용한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중국은 이 간지를 쓰지 않았고요. 최근래 중국에서 간지를 사용한 기록은 일제시대 때 신해 혁명이라고 모택동이 장개석 총통을 대만으로 이렇게 축출한 사건이 있었죠. 그때 최초로 신해라는 간지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중국에는 어떠한 간지의 기록도 없었어요. 중국은 이 해를 나타낼 때 간지를 쓰지 않고 황제의 연호를 사용해서 썼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사주학을 공부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인 간지를 쓰지 않고 사주학을 자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알파벳을 쓰지 않으면서 영어가 우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고요. 이 훈민정음에 자음과 모음을 쓰지 않으면서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이 한글이 우리가 만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 간지를 사용한 유일한 민족이었던 우리가 사주학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정설이 되겠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오행편제라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철학원이나 장명원 또는 사주를 다루는 모든 사이트에서 나타내고 있는 오행의 편제, 그러니까 목오행은 간을 나타내고 화는 심장을 나타내고 토는 위장을 나타내고 금은 폐를 나타내고 수는 신장을 나타내고 목은 동쪽을 나타내고 화는 남쪽을 나타내고 금은 서쪽을 나타내고 수는 북쪽을 나타내고 토는 가운데를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모든 오행 편제 있잖아요. 그 오행 편제가 유일하게 다 드러나 있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동의보감이라는 서적에서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오행 편제는 동의보감의 것을 차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동의보감 내경편에 보면 동의보감은 내경과 외경이 있어요. 외경은 기술학 부분이고 내경은 이 기술을 만드는 원리를 밝힌 적어놓은 이론서인데요. 그 내경 부분에 보면 이 음양과 오행의 편제에 관해서 다 구분을 해놨어요. 중국에는 어떠한 서적에도 이 오행을 구분해 놓은 서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사주학을 음양오행학, 사주학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이 두 가지만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더라도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주학은 일제시대 때 우리 고유의 전통 학문이었던 이 사주학을, 음양오행학을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이것을 천시화하기 위해서 중국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바꾸게 된 것인데요. 실제로 왜 그렇게 됐냐면 중국에서 사용하는 이와 유사한 어떤 학문들은 거의 대부분이 점수락입니다. 대부분이 아니고 모두 다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유김이라는 거는 이 대나무 통에 나무를 60개 뽑아서 그 쾌를 풀어내는 것이 유김이에요. 다음 당사주도 마찬가지죠. 어떤 운명이 미리 정해져 있다 해서 거기에 관해서 해석해 주는 거. 당사주, 유김, 자미두수, 궁통보감, 주역, 이 모든 것들이 다 결과가 있는 그 어떤 점수를 풀어주는 것이에요. 점술이죠. 그런데 우리 이 오행학은 점술이 아니고 전통적인 선비들이 공부하는 학문이었어요. 그래서 이 위대한 우리의 학문을 없애기 위해서 중국의 점술로 편입시켜야 됐던 거죠. 그래서 일제시대 때 이렇게 우리 오행학을 중국의 것이다, 중국에서 유래했다라고 이렇게 가짜로 말하고 나니까 그 이후에 그 잘못 배운 분들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이 사주학이나 오행학 이런 것들이 중국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중국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간지를 쓰지 않는 민족이 간지를 가지고 해석하고 다루는 이 사주학을 연구하고 공부했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처음 시작이 제가 역사학을 맨 처음에 다룬 이유가 이런 거예요. 처음 시작이 잘못되면요 중간 과정들도 다 잘못돼요. 만약에 이 역사가 중국의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해버리면요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이 사주학들이 전부 점술로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합도 있고 충도 있고 이런 식의 점술들이 자꾸 가미가 되는 것이죠. 자, 다음에 제가 하나하나 여기에 관한 것들을 설명을 드리겠지만요. 이 사주학은 우리 선비들이 공부하던 전통적인 학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부터 하나하나 제가 학문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